신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그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책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그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의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버그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을 연구하는 게 구박물관학이라고 일컬었고,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장했다. 박물관 안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역할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버그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붐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기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드러냈다. 예를 들어 80년대 영국의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했다. 구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은 고급 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신박물관 학자들은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사회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박물학자들에게 박물관은 사회를 은유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사회적 은유라는 건 박물관이 사회를 잘 반영한다는 얘기겠죠. 이 문단 두 번째 줄 정도가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고, 순수예술기관, 그리고 표준화, 교양 수준 높이는 것, 학문 연구 공간, 시장 주도의 경제에 대한 반동, 이런 거는 전부 관련이 없습니다. 신박물관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게는 구박물관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가치체계의 해체를 주장했다. 박물관의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법론에 대해 집중하는 구박물관들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신박물관 학자들은 구박물관 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 운영 주체나 관람객 등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신박물관 학자들은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권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건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춰줘야 한다라는 시각을 잘 보여준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게 3번 문제인데, 보기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기의 포인트는 픽처레스크와 관련해서 틀과 중거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박물관에 대해서도 이건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니은이 가장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적인 시선이나 그리고 이데올로기, 어떤 특정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니은의 주장인데, 이 픽처레스크에 의하면 이거는 틀이나 준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객관적인 걸 드러내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계몽, 어려운 주제, 전문가, 가시적 정보로만 의미 있다, 이런 건 관련이 없겠죠. 가장 적절한 건 4번이고, 한편 신박물관 학자들은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즉 큐레이터가 특권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기획 전문가에게서 벗어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기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본 거죠. 자, 1번 상호적인 관계 형성 방법에 고민했다. 4문단에
나와 있고 2번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문화적 공간. 네, 이것도 4문단에 있었고 3번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 뭐 이런 거 운영 주체나 관람객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자라고 나와 있었고 이념을 분석한다. 여기 4문단 첫 번째 줄에 확인이 가능하고 정답은 5번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특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프랑스는 인류 발전을 위한 문명화의 음모를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런 프랑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이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는데 제국주의적 이념 하에 인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문학재를 약탈하기도 했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그런 것들을 약탈해서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왔다. 네. 1번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지문에서 보면 1문단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구박물관 학이죠. 2번 구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놀이공원처럼 된 것에 대해서 고급 문화로서의 가치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하겠군. 네, 이 문단에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오히려 고급 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거라고 말했었죠. 2번도 맞습니다. 신박물관 학자들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 것에 대해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겠군. 네, 신박물관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일부러 이걸 약탈해서 여기로 가져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힘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박물관 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이 제국주의적 이념을 드러내는 박물관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박물관이 더 이상 전시품 보존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걸 동의하겠죠. 정답은 5번인데 막강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의 가치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면 안 되죠. 신박물관 학자들은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